안녕하세요. 저는 브루 핸더슨입니다.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그저 평범했던 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은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만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지 제가 겪은 특별한 여정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글의 놀라움을 느끼고 한글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밤, 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사실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찾아보려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 우연히 선택한 드라마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독특한 설정의 드라마라는 생각으로 시청을 시작했습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긴박한 스토리와 몰입감 넘치는 연출에 빠져들었지만 어느 순간 제 시선은 화면의 다른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흐르던 한글 자막이었습니다. 낯선 모양의 이 문자는 다른 알파벳이나 기호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독특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기하학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어떤 특별함이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어느 순간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제가 집중한 건 한글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끝까지 본 뒤에도 한글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자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바로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는 한글에 얽힌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인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직접 창제한 문자라는 사실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어학도로서 저는 문자가 창조된 배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게다가 그 과정은 단순히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학과 과학,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죠. 한글의 창제 원리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되었고, 모음은 동양 철학의 핵심인 하늘, 땅의, 사람이의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글이 단순한 소리 표기 수단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담은 문자 체계라는 사실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한글의 창제 목적과 원리를 더 깊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매료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면서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인 것이었죠. 특히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토록 혁신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언어학 전공자로서 저는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체계성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계 어느 언어의 소리도 표현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글을 다른 문자들과 차별화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더 글로리, 킹덤 같은 작품들을 보며 한글 자막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드라마 속 대사들을 따라 읽으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의 규칙성을 이해하게 되니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문장들을 노트에 적으며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 변화는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장이 바뀌면서도 핵심 단어들이 변하지 않고 조사를 통해 문법적인 역할이 결정되는 구조는 매우 독특했죠. 이렇게 한글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요리에도 도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본 요리는 김치찌개였는데 부엌을 엉망으로 만든 결과물이었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웠습니다. 한글로 적힌 레시피를 읽고 필요한 재료를 찾아보는 과정은 또 다른 공부였어요. 그렇게 조금씩 한글은 제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K-팝도 저를 한글로 이끌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읽고 발음하며 따라 부르다 보니 어느새 노래 가사를 해석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며 저는 한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학술 발표회는 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여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단순히 경청자로서 참석했지만 중국 베이징 대학의 우아린 교수의 발표가 저를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운명의 발표회장에서 울린 한마디, 발표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중국 베이징 대학 우아린 교수의 강연이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우월성이었죠. 저는 처음에 이 강연이 흥미로울 거라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시작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몸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한자의 열등한 변형에 불과하며 중국의 문화적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한글을 그렇게 깎아내리다니요. 강연장 안은 대부분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였고 몇몇은 작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을 들었습니다. 우아린 교수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수님의 말씀은 한글의 창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강연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긴장이 공기를 가득 채웠죠. 저는 이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창제한 문자입니다. 단순히 한자의 변형이 아니라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으로 구성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체계입니다. 우아린 교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유지하며 반문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오랜 시간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고 한글 역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는 문명의 중심에서 발전한 법이죠.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 조선은 한자 문화를 차용했지만 한글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과 동양 철학을 결합해 만든 한글은 단순히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현력과 범용성을 겸비한 독자적인 문자입니다. 회의장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제 말에 흥미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약 1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어의 소리 체계는 약 400개, 일본어는 약 300개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아린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반박하려는 듯 말을 꺼냈지만 제가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글은 15세기 조선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언어를 배우기 위한 도구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에는 몽골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결정타와 분위기의 반전.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 강연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저와 우아린 교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영국인 교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강연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아린 교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았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제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 그날 이후 저는 고민 끝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조차 낯설었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첫 영상은 한글의 기본 구조와 세종대왕의 창제 원리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초반 조회수는 10회, 50회를 겨우 넘길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역사를 탐구하며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고 한국의 전통 예절과 한복에 대해 배우며 그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한글과 한자를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할 땐 정말 많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한자의 역사와 구조, 현대 중국의 간체자,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와 발전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죠.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다니 놀라워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브루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성공은 제게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것.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박사 과정에 지원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첫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낯선 거리와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유학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며 한글에 대한 열정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 이진호와 함께 우리는 AI를 활용한 한글 학습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한글의 학습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마침내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세계와 소통하고 언어를 보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의 매력에 빠져보세요.